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23세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이 오늘 0시 30분에 카타르에서 펼쳐진 2024 AFC U23 아시안컵 그리고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지역 예선을 겸하는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 이영주 선수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헤더골로 1대0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전술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양 팀의 스타팅 라인업, 대한민국 스타팅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4-3-3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온 오늘 경기 대표팀입니다. 최전방에 안재준 선수가 원톱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엄지성, 강성인, 홍슈 선수가 2선에서 뒤를 바쳤습니다. 이강인, 백상훈 선수가 중원 3선을 든든하게 구축을 해줬고요. 백포라인에는 조한택, 변준수, 서명관, 황전 선수가 백포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골문은 김정은 골키퍼가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대한민국은 4-2-3-1 포메이션 속에서 아랍에미리트를 상대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오늘 경기 대부분 공격을 많이 하는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대부분의 수비 장면은 없었고요. 공격에서의 문제점들이 워낙에 많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볼은 점유는 많이 했지만 그렇다 결정적인 장면은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오늘 경기가 되겠는데 전술판으로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봅시다. 오늘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은 4-2-3-1 속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기 아랍에미리트의 수비 라인을 공략을 하면서 두 가지 패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경기 엄지성 선수와 그리고 홍주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좌우 풀백 있는 선수들이 높게 전진을 하면서 이렇게 상대가 4명의 수비 라인을 백포라인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 수비 라인을 부담스럽게 하면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패턴이 있고 반대로 약간 불규칙으로 지금 황전 선수가 높게 올라오고 오늘 경기 조원태 선수를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조원태 선수가 살짝 내려옵니다. 살짝 덜 올라가요. 수비 라인을 지키면서 3백 그림을 만들면서 이 조원태 선수가 이 크로스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왼쪽 측면에서 조현태 선수한테 크로스를 통해서 중앙에서의 마무리를 짓는 그런 공격 루트 총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2가지를 준비했는데 주로 이제 활용을 했던 게 2번에 오늘 경기 등번호 2번 들고 나온 조현태 선수의 킥력을 활용한 크로스 능력을 활용한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조현태 선수가 볼을 잡으면 오늘 경기 엄지성 선수가 살짝 나옵니다. 상대가 엄지성 선수를 잡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공간이 벌어지죠. 공간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상대 오른쪽은 좁혀져 있고요. 왼쪽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지성 선수를 잡으려고 살짝 나오면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오늘 경기 주로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근데 아쉬웠던 것은 계속해서 이번 조현태 선수의 크로스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반대편에서도 황전 선수가 내려오고 이 조현태 선수가 올라가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로스에만 의존을 하니까 측면에서의 크로스에만 의존을 하니까 우리가 뻔한 공격 패턴 속에서 이 아랍에미리트의 수비 라인을 공략을 하지 못했다. 필드골이 오늘 없고 세트피스에서의 이영준 선수의 골이 결승골이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오늘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의 기량으로 상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량 득점을 해야 되는 경기에서 단 한 골, 그것도 세트피스에서의 골로 했던 것은 분명히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단조로운 공격 루트. 이럴 땐 어떻게 되냐면 상대가 4-1-4-1 또는 4-5-1 형태 속에서 수비를 해요. 수비를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면은 황선홍 감독이 좌우 윙어를 좁게 하고 측면을 올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4명의 포팩을 수비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면서 부담을 주기 위함인데 그러면 중앙으로 볼이 들어가야죠. 중앙으로. 오늘 경기
옵사이드로 볼이 취소된 것도 보면은 중앙으로 볼이 크로스에서 위협적인 장면보다는 중앙에서 어느 정도 볼이 돌아서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시원시원하다는 것은 다 이런 부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크로스만 올리고 오늘 크로스만 셀 수 없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크로스를 통해서 위협적인 장면은 전혀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지금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하프 스페이스는 이렇게 이제 경기장을 나눌 때 세로로 공격 라인을 나눌 때 이 부분 여기에 한 명이 있는지 두 명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잘하는 팀의 특징은 이런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잘 합니다. 잘 해요. 무작정 상대 수비 백포 라인보다 수비 숫자가 공격 숫자가 우위라 그래서 득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잘하는 팀이 강팀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특히 황선홍 감독의 전술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그냥 무작정 올리는 패턴 이런 패턴들만 보여주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오히려 수비하기 편했다. 우리가 위협적인 장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라인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아랍에미리트가 밀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정비되기 전에 이때 만약에 아랍에미리트가 이 장면이죠. 이건 다 정비하지 못하고 볼 잡았어요. 빠르더만요 오늘 아랍에미리트. 여기서 만약에 정확하게 하면 역습으로 인한 골 3-4골 내줄 뻔했습니다. 오늘 경기. 단조로운 공격 패턴 속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수비하기 쉬웠고 카운터 빵 한 방 노리는 이런 아랍에미리트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 축구 속에서 우리나라가 오늘 자칫하다간 질 뻔했다는 것이죠.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있었고 수비할 때는 사사이였는데 우리가 아예 볼을 정비를 한 상태에서 수비를 정비를 한 상태에서는 위협적인 장면이 별로 없었지만 공격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거나 특히 중앙에서의 위협적인 장면들 크로스는 냅다 올려요. 뭐 좌우측면 올려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빗나가요. 오늘 한 20개 정도 올린 것 같아요. 뭐 황재원 선수가 여기 올리고 조현재 선수가 약간 2선에서 올려주고 아무리 그래도 오늘 나온 선수들 공격 선수들이 볼을 잡지 못하는 계속해서 어긋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꼭 반드시 보완해야 됩니다. 보완해야 되고 아랍에미리트였으니까 망정이지 우리가 2차전 중국을 만나고 3차전 일본을 만납니다. 우리가 좀 걱정이 돼요. 이런 단조로운 공격 루트를 어떻게 다각도로 분산시켜가지고 여러가지 루트를 만들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오늘 경기 계속해서 측면이 위협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찔한 장면들이 한두 장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수비복귀 문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아쉬운 것은 이 조현재 선수에게 너무 의지를 너무 많이 해요. 한 선수에게 의지하는 이런 플레이 물론 마무리 지으면 결정적인 골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패했을 때 상대가 이미 데뷔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대회 치러 나가면서 황선홍 감독과 이런 코칭 스태프들이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차전 이기긴 했지만 저는 오답노트가 많이 쌓였다고 봅니다. 이 허점들, 단점들을 우리가 2차전 중국 한 2-3일 뒤에 있는 중국과 2차전 경기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토너먼트 대회인 만큼 결과는 따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워낙에 많이 드러났던 경기이기 때문에 2차전 중국전만큼은 이런 단점들, 숙제들을 보완해서 시원시원한 경기력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지역 예선을 겸한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에서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이용주 선수의 코너킥에서의 헤더골로 1대0 승리가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